3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18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항상 알트 시즌 인덱스 차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라는 점 우리가 짚어왔었는데, 다행스럽게 27까지 일단 올라선 모습,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알트 시즌 자체를 단기적으로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악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가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투자 심리가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실제로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기존 4년 주기 사이클은 끝났다. 이번 사이클은 훨씬 복잡하고 과거 패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운율이 맞다라는 말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게 마크 트웨인 멘트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번 사이클의 특이점이다. 이게 없었다라면 올타임 하이 경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시장은 강력한 긴축과 금융시장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중국의 양적 완화 시기로 전환 직전에 있다. 역사적으로 양적 완화는 시장 상승의 주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해왔다. 과거와 같은 시간 중심의 사이클 예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가격 데이터와 유동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 알트 포트폴리오는 현재 마이너스 45% 손실 상태인데, 현재 알트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아서 이 정도 손실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차트 되게 잘 보는 사람이고 드라이한 분석을 잘하는데, 이런 전문 분석가들, 이 사람은 지금 돈 받고 아카데미 비슷하게 교육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마이너스 45%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어떤 그게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세상의 알트코인들 XRP, 솔라나, 에이다, 이더리움 전략 비축하겠다라더니 그거를 리절브가 아니고 스탁파일 개념으로 비축할 거라고, 그런 멘트로 발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져서 시장이 급락세가 나온 건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45% 손실 상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돌이켜보면 진짜 약세장일 때, FTX 때, 진짜 약세장 저점 때, 그때 생각해보면 알트들 70% 이상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not bad 상황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에도 충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데포페 아저씨의 이런 멘트들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이 기존의 반감기 사이클과 패턴적으로 차이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패턴의 반복보다는 유동성,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하고, 이걸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 M2 통화량 증가, 중국의 양적 완화, 이런 것들 지금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세팅해 놓고 바라보는 거, 그 얘기를 지금 딱 하고 있는 거라서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번 사이클 이 트럼프 등판 이후에 엄청난 폭등을 가져다 줘서 좋긴 했지만, 이후 상황이 지금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측하기도 까다롭고 예단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누가 이거 지금 사면 오른다 이런 멘트는 그냥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예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로 나름 평가받는 사람들도 헤매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지 않는 것, 손절매를 하지 않는 것은 나름의 확신과 전략, 그리고 계획이 아주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 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한데, 이건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2020년 12월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시장은 극도로 비관적인 분위기였고 누구도 곧 강세장이 시작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만연할 때가 뒤돌아 놓고 보면 투자 적기와 관련해서 언저리, 딱 적기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언저리 어딘가,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분할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몰빵하면 항상 후회하는데 왜 이렇게 몰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진짜 해외 커뮤니티 이렇게 보면 가관이에요.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분할로 한다를 뭐 5분할이든 10분할이든 그건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할 문제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그렇게 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의 24시간 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죠. 1900달러 밑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숏스퀴즈가 한번 나오려고 이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선물 옵션 시장 상황도 상당히 약간 예민해 보이던데, 일단 현물 가격은 지금 1900달러 밑으로 빠져 있어서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2000달러 위로 올라설지 두근두근합니다.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현물 가격은 조금 아쉽지만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상황을 보면 뭔가 숏스퀴즈 한 방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만든다라는 거 참 멋이기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크립토 로버, 이더리움 바닥 쳤다. 2020년 대규모 랠리 전에도 딱 그랬다. 이제 $10,000를 향할 시간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때도 바닥 찍고 엄청난 폭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거야. 지금 딱 똑같잖아. 흐름 갈 거야 라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때 진짜 이 $100 이더리움이었는데 대단하죠. 5년 사이에 엄청 폭락했는데 $2,000 바로 미치니까 시장의 어떤 시간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더리움 뭐 50% 폭락했는데 막 $10,000 돼 있고 $10,000에 자리하고 있고 뭐 그런 시대가 또 오겠죠. $100대 이더리움. 그러나 엄청난 폭등을 겪으면서 1년 반 만에 $4,000를 기록했던 이더리움. 한번 움직이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남자들은 오직 한 가지를 원한다. 바로 그것은 이더리움 6.9% 올라서 9,972.69달러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 이더리움 $10,000 시대가 과연 일시적으로라도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번 사이클에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긴 한데, 일단 지금 약세 국면이 워낙 짙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양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느껴집니다. 크립토스이죠. 모든 사이클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끝났다, 이더리움 끝났어, 땡쳤어 이렇게 말했던 때가 항상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더리움은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 때 이더리움 끝났어, 폭등했죠. 이때 루나 때도, 테라 루나 때도 폭락, 이더리움 끝났어, 폭등했죠. 지금도 폭락, 이더리움 끝났어, 그러나 가게 될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주간 차트인데 뭔가 올해 한 해 동안 모르긴 몰라도 올타임 하이 경신 테스트가 나올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이게 지금 XRP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 일주일 동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1.9달러까지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10% 이상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2.3달러 지지 테스트를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력한 반등 가능성, 이 포텐셜 있는 재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XRP에 대한 어떤 정서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알리,
XRP 고래들 매집을 지속하고 있다. 48시간 동안 1억 5천만 달러 규모 매집했다. 개미들이 불안불안할 때 고래들은 엄청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좀 뜨끈뜨끈하잖아요. 포텐셜 자체가 굉장히 큰 재료들이다 보니까 기대 포인트가 큰데, 일단 SEC가 XRP를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더리움은 상품인데 왜 XRP는 상품이 아닌가? 너무 뜻깊은 그런 상황이고, 상품 분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송 이슈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SEC조차도 리플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멘트까지 폭스 비즈니스 엘레노 테렛이 멘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끝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XRP가 증권이다라는 걸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XRP를 상품으로 분류해버리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뭔가 얘네들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블랙록도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솔라나 ETF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XRP도 하게 될 거야. 다만 그 시점이 소송 종료 이후지 라고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리플랩스 IPO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올해 상반기 어느 시점에, 상반기와 하반기 어느 시점, 가급적이면 상반기였으면 좋겠는데 그 시점에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가 된다라면 하반기부터는 진짜 재미있는 재료들이 막 더해지지 않을까. ETF부터 IPO까지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를 낸다라면, 이번에 1차 폭등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면 2차 폭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XRP 홀더분들 워낙 단단하게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잘 챙겨보시면 더 좋겠죠. 이 와중에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또다시 알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아발란체 200만 달러 규모 매수를 하고 멘틀도 200만 달러 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투자 규모가 3억 4천만 달러인데 이더리움, 랩드 BTC, 트론, 체인링크, 에이브, 에테나, 무브먼트, 온도, 세이, 그리고 이번에 아발란체와 멘틀까지 11개 자산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이번 알트 폭락으로 인해서 40% 수준의 지금 손실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물렸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폭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재료만 잘 들어와 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기록하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플러스 몇 퍼센트 지금 수익 중이다. 이런 것도 어쩌면은 수익화의 어떤 기준점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기도 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T트레이더 앨런은 도치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모멘텀을 구축하고 나서 저항선인 0.175달러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0.143달러 저점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다. 빠지기도 많이 빠졌다라는 점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데, 알트들 지금 상황 얼추 다 비슷하니까 충분히 이런 흐름 요게 당연하면, 여기서 폭등하는 이 상황이 당연하게 느껴지면 이렇게 조정 나오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라고 생각하면 그건 도박일 뿐더러 시장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스 온도는 실물자산 토큰화에서 대장이 될 것이다. 블랙록과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고 있다. 기술적 수준의 반등이 나오긴 했고 아직까지 좋아 보이긴 한다. 물론 재무 조언은 아니다. 흐름 자체가 3데이 차트인데 엄청 급격하게 했네요. 온도, 블랙록이 엮여 있고, 온도가 또 XRP 레저 기반으로 미국 국채 토큰화 파트너십을 맺었고,
정리를 하면 온도, 블랙록, 리플랩스가 직간접적으로 커넥션이 생겼고, 어떻게 될까? 이 종목도 참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한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거기다가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시세는 막연하게 프로젝트가 좋다라고 접근하기에는 대응하기가 간단치 않은 그런 시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잘 바라보시되 아무 때나 들어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아래 위로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분석가들도 온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면서도 재무조언 아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게, 이게 당장 딱 이런 멘트만 듣고 이 뇌동매매, 무지성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공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돈은 빨리 벌고 싶어. 굉장히 큰 딜레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릴 수는 있는데, 얻어 걸린 거는 그 운을 또 신뢰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 번 더 요즘 같은 때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